안녕하세요. 웃는 치과의사 오원장 오수환입니다. 안녕하세요. 9988 구자철 원장입니다. 저희 비욘디 라이브 첫 출연인데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영광이고 또 감사드립니다. 와, 벌써 한 해 절반 정도가 지나가고 있네요. 우리 대부분은 분, 초 단위로 이렇게 바쁘게 살다가도 문득 계절이 바뀌는 걸 느끼면서 야, 정말 시간 참 빠르다.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시간 정말 빠르죠. 벌써 여름입니다. 자연의 시기가 더 빠른 것 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로 한 바퀴 돌면 1년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시간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요즘은 네. 시간을 붙잡고 싶다는 분들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저도 실제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시간 붙잡기. 저도 좋은 앱을 써서 시간을 세세하게 기록해 보기도 하는데요. 원장님, 저속노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아, 네, 저속노화 저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정말 납득이 되고 또 많이 공감들 하실 것 같습니다. 치과 치료도 저속노화 무관하지는 않죠? 맞아요. 특히 제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치아 교정 치료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시간을 매개로 해서 변화를 주는 그런 치과 진료잖아요. 저도 옆에서 오 원장님 진료하시는 환자를 보면은 속에서 하는 말이 들려요. 저는 역변했다. 정말 젊어졌다. 이렇게 흐뭇해하시고 있는 사진들을 좀 보거든요. 어떠세요? 네, 제가 많은 분들의 그 교정 환자분들의 치료를 마무리하면서 환자분들의 시간을 마치 거꾸로 돌려드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렇죠. 치과 진료 제대로 잘 받으면 정말 환자분한테 젊음을 선물해 주는 그런 느낌 많이 받으실 겁니다. 자, 잘 마무리된 치과 치료가 그런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가 바로 저속노화 관점에서 본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목이 좀 거창하긴 한데요. 요즘에 치료법도 정말 다양하고 그래도 나에게 맞는 좀 적절한 치료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양하게 다채롭게 준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치과 진료를 앞두고 어떤 게 맞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다가 결정 장애를 겪기도 하시잖아요. 저는 최근에 분석 마비에 걸린다는 표현을 들었는데 치과 치료 결정을 앞두고도 그런 경우가 많다는 생각을 느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자신한테 딱 맞는 아주 적절한 상황에 맞는 치과 치료 전략을 발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비욘디와 스마일드 치과의 콜라보 방송 끝까지 기대를 부탁드리고요. 저속노화로 천천히 또 회복 탄력성 있게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자, 이제 치아 상실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 원장님 네, 어떻습니까? 상실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거죠. 뭔가 있다가 없는 건 다 상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이제 이런 상실에 대한 고통에 대해서 심리학적인 용어로 손실 회피 경향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그렇습니까? 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뭔가가 있을 때는 잘 못 느끼다가 그게 사라지면 굉장히 힘들게 느낀다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없는 돈 10만 원이 갑자기 생겼을 때 느껴지는 그 기쁨보다 내가 갖고 있던 주머니에서 10만 원이 사라졌을 때 느끼는 고통이 2배 정도 세다는 그런 심리학적인 용어인데요. 이걸 우리 치아에다 적용해 보면 내 치아가 상실되면 그렇죠. 엄청나게 고통을 느낀다는 얘기죠. 그렇죠. 있다가 없으면 그 소중함을 느끼는 게 바로 치아가 아닐까 싶은데 원장님 그런데 좀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유치가 빠졌을 때는요 슬퍼하진 않아요. 아, 맞아요. 유치는 어렸을 때 빠지는 거잖아요. 이거 빠지면 엄마 아빠한테 칭찬받죠. 칭찬받죠. 그렇죠. 하지만 영구치가 빠질 때는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저는 딱 빠져봐서 아는데 내가 늙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느낌을 알겠어요. 하지만 치아가 상실이 됐다고 노화의 꼭 증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스마트폰 오래됐다고 다 망가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자, 여기 슬라이드 보니까 치아가 빠지는 진짜 이유가 있다고요. 아, 맞아요. 치아가 빠지는 이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우리 충치가 너무 심해서 그렇죠. 치아가 너무 많이 상해서 어쩔 수 없이 치아를 뽑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중장년층 이상의 분들에 있어서 대부분 치아를 빼게 되는 대부분의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치주 질환에 해당되는 거죠. 잇몸뼈가 대부분 다 녹아서 치아가 흔들려서 뽑게 되는 경우. 게다가 이제 누군가한테 부딪히거나 맞거나 그래서 치아가 부러졌을 때 이게 치아가 깊게 부러지면 이제 또 이걸 빼야 되겠죠. 또는 치근단 염이라고 해서 뿌리 끝에 염증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뿌리 끝 염증이 심해지면
또 치아가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디에 부딪혀서 이가 아예 그냥 통째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치아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이렇게 정말 치아가 없게 되는 이유들은 아주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사실 치아 상실이 곧 노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건 좀 희망적이고 좀 긍정적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 그렇다면 가령 환자분들이 내가 잇몸이 약해져서 치아가 빠졌어요. 혹은 부러졌어요라고 이야기할 때 원장님은 치아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글쎄요. 저는 환자분의 말을 우선 잘 듣죠.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진단하진 않고요. 치과 의사가 아니라 이제 탐정이 된 기분으로 좀 진단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힘이 가해졌을 때 힘과 방향을 뜻하는 벡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력에 의한 힘에 의한 파절인지 아니면 내적인 약화에 의한 치아 상실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환자분마다 정말 증상이 다 제각각이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것 같습니다. 증상이 제각각이다. 그렇죠. 갑자기 증상이 제각각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 톨스토이의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있지 네. 않습니까? 네. 톨스토이의 안나 까리르나라는 그 작품이 있어요. 네. 그 작품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행복한 가정은 대부분 다 엇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의 이유로 불행하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러면 그 안 좋은 치아들, 빠지게 된 치아들도 제각각의 이유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이건 약간 좀 인문학적인 통찰인데 건강한 치아들은 다 예쁘고 기능을 잘 하는데 그렇지 않은 치아들이 너무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론을 내리면 정말로 환자분에 맞는 적절한 처방, 그 진단이 좀 필요하고 처방이 필요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오늘의 좀 주제를 첫 번째 여는 스타트였는데요. 다음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부터는 저희가 직접 사례를 가지고 좀 얘기할 텐데, 원장님, 치아 상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치과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저분은 실제로 올해 초에 오셨죠? 네, 네. 이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죠. 굉장히 멀쩡하신 잘생긴 남자분이셨는데 앞니가 딱 저러니까 인상이 확 다 무너지는 느낌을 제가 좀 받았습니다. 외모도 준수하신데 앞니 하나 때문에 저렇게 됐으니까 굉장히 좀 충격이 크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고요. 다음 분 한번 볼까요? 이분은 저도 기억납니다. 굉장히 많이 흔들렸던 치아 같은데요. 네, 이분은 이제 70대 여성 환자분이셨는데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저 앞니, 가운데 앞니, 뿌리가 길게 노출된 저 앞니가 많이 흔들린다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안 빼고 좀 치료할 수 없냐. 예, 그렇죠. 쉽지 그리고 않습니다. 오셨던 분인데 네. 정말 쉽지 않았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네, 이분은 정말 그 치아 하나 때문에 친구들 만날 때 컴플렉스가 되게 심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분 보시면은 이분 좀 놀랍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붕괴가 된 상태인데요. 치아는 있는데 대합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치아와 치아가 교합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잇몸으로 씹었다. 이분은 정말 이가 대단하시죠? 없으면 잇몸으로 씹었다. 그렇죠. 뭐 50대 그런, 남성분이죠.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는 남성분이신데 앞서 저 때까지 치아를 방치하셨다는 것 자체가 놀랍기도 하지만 정말 이거 치료가 매우 어려운 사례라고 보여지는데요. 맞습니다. 이분도 저희 병원에 오셔서 좀 저희가 좀 고무적으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잘 하셔서 앞서 말씀드린 분과 마찬가지로 치료를 정말 잘 받으셔서 기능도 회복하고 미소도 다시 찾으신 분이십니다. 자, 이렇게 원인은 다르지만 치료를 잘했을 때 정말 좋은 결과를 좋은 결과가 있어서 저는 굉장히 보람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노화와 치아는 사실 관련이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는데 치아의 상실이고 노화의 증거는 아니다. 제가 좀 희망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지만 치아 자체의 노화도 있죠. 그렇죠. 원장님께서 이 네. 치아의 노화에 대한 정의와 이런 양상들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 아주 좋겠어요. 네,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치아의 노화는 기본적으로 시간을 전제로 해서 구조와 그 기능들이 약해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양상으로는 치아는 범랑질이 있기 때문에 구두 끝처럼 마모가 됩니다. 이게 마모가 되면은 범랑질에서 끝나지 않고요. 안쪽에 누런 상아질이 비쳐 보이기 때문에 색상의 변화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거울로 잘 보시면은 치아에 고유한 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균열과 파절이 될 때는 찌릿찌릿 아프기도 합니다. 맞아요. 좀 시린 현상을 느낄 수도 있죠. 맞습니다. 또 하나는 치아는 정상적이지만 잇몸 자체가 내려갔을 때도 시린 증상이 느낄 수도 있고요. 또 나이가 들면서 저장력, TMJ가 약해져서 턱관절이 약해서 씹는 힘이 예전같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들이 치아 노화의 대표적인 양상입니다. 또 색상이 좀 어두워지는 것도 그렇죠. 치아 노화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단순히 커피를 많이 마셔서 색상이 착색이 됐다기보다는 누런 색깔의 상아질이 비쳐 보이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노화 과정의 대표적인 양상이지만 치과 치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회복시켜 드릴 수 있다. 그렇죠. 회복 탄력성을 좀 가져야 된다. 이렇게 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상실은 끝이 아니라 회복 탄력성을 다시 키울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치과 치료를 통해서 기회를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건 오늘 내용이 약간 스폰데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저희가 네.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진은 좀 저게 많이 보았죠? 네, 이거 우리가 많이 본 그 건물들에 가면 보이는 치과 간판처럼 보여요. 그렇죠. 치과 간판 사실은 여러분들을 위한 다양한 선택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네. 치과 보존 치료와 보철 치료 또 뒤에 말씀드린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에 대해서도 좋은 도구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무기들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면 굉장히 내 치아 건강을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원장님 치아가 저는 흔들리고 빠져본 경험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원장님은? 저는 어렸을 때 20살 때 대학교 1학년 때요. 놀러 갔다가 계곡에 놀러 갔다가 미끄러지면서 바위에 부딪혀서 이 가운데 앞니가 깨졌던 경험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심리적 상실을 느끼고 한 2주간 앞니가 생길 때까지 두문불출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친구들도 안 만나고 뭐 MT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못 가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역시 치과 의사, 치대생들도 고민을 피해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치아 상실 후 어떤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치아가 상실되면 이제 일단 치과에 오시게 되면 이제 그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크게 대표적으로 3가지 옵션 정도가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임플란트, 그렇죠. 두 번째가 브릿지, 세 번째가 임시 틀니, 우리가 덴처라고 부르는 임시 틀니는 아니고요. 틀니, 부분 틀니가 될 수도 있고 전체 틀니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방법들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좋은 설명을 갖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좀 이걸 비유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오늘 이 스튜디오에 오는데 그 양재천 옆에 있는 메타세콰이어 길을 쫙 왔습니다. 운전해서 오는데 그쪽으로 나무들이 그냥 줄지어 서 있는 거예요. 길이 엄청 이쁩니다. 근데 그런 길에 있는 나무들이 하나가 빠지면 그 빠진 나무의 자리에다가 다시 나무를 하나 심는 거. 요게 그렇죠. 이제 임플란트에 해당되겠죠. 그렇죠. 없는 부분에 다시 하나 심는 거. 인공치아를 심는 거죠. 브릿지 같은 경우는 이제 심는 게 아니라 양쪽 인접 나무에다가 뭔가 구조물을 걸어서 마치 인공 발판 같은 것들을 연결시키는 그런 구조물이 이제 브릿지에 해당될 거고요. 그렇죠. 움직이지 않는 다리가 네, 되겠죠. 고정식으로 네. 튼튼하겠지만 그렇죠. 대신에 이 경우에는 이제 그 거는 기둥 역할을 하는 옆에 뿌리가 있는, 튼튼해야 될 것 나무들이 같습니다. 굉장히 튼튼해야 된다는 특징이 네.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틀니의 경우에는 전체 틀니든 부분 틀니든 이제 그 나무에다가 뺐다 꼈다 하는 식으로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 발판 같은 구조물을 거는 거다. 이렇게 이제 지금 비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유에 대해서는 정말 마음속에 깊이 와닿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치과 치료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하나하나씩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임플란트 많이 들어보시고 많이 아실 텐데 여기서 좀 집중하셔서 보셔야 될 게 장점만이 아니라 단점도 있으니까 꼭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임플란트 좀 더 설명을 할까요? 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네. 보여주시죠. 네, 임플란트 같은 경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구조는 잇몸뼈 속에다가 인공치근이라고 하는 픽스처라는 구조물을 이제 식립을 합니다. 그 이후에 그 픽스처가 이제 잇몸뼈랑 단단히 결합을 하면 그 상부에다가 지대주라고 하는 보철 기둥을 올리고요. 그 기둥을 올린 이후에다가 상부 보철물인 크라운을 올리면서 이렇게 이제 치료가 되는 방식입니다. 이 장점은 인접치아, 주변 치아들의 손상이 없기 때문에 그 치아 하나만 빠졌으면 고기만 회복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저장력도 우수하고 신밀성도 좋아서 이게 아주 만족스럽게 쓰실 수 있고 또 수명도 꽤 길어서 10년, 20년 이상 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장점이 많기는 하지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수술 과정이 꼭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뼈에다 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브릿지에 대해서는 앞서 그 움직이지 않는 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브릿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브릿지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임플란트가 등장하기 전에는 브릿지가 거의 유일한 대안처럼 여겨졌던 그렇죠. 시절이 있었죠. 네.
근데 브릿지는 인접 치아들, 주변 치아들을 이렇게 삭제한다 그러죠. 깎아서 거기까지 보철물을 올려야 되니까 이제 그런 면이 조금 부담이 되긴 하지만 이제 치료 기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또 비용도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고요. 잇몸뼈가 뭐 안 좋은 경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잇몸뼈만 좋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브릿지에서의 수명이 브릿지 그 지대치의 그 뿌리가 건전한지 이것을 가장 먼저 보는 것 같은데 저는 가짜 치아에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짜 치아의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은 기계적인 그 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고 요즘의 추세는 가짜 치아의 그 사이즈를 줄이면서 최대한 지대치의 건강을 회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것이 가장 기본 원칙이라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틀니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요. 틀니는 이제 탈 부착식으로 끼었다 뺐다 하는 이제 보철물이죠. 그렇죠. 이제 틀니라고 의치라고도 하고 틀니라고도 합니다. 이게 부분도 있고 전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가장 좀 뭐 저렴하기도 하고 또 잇몸이 정말 안 좋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틀니를 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거는 아무래도 관리가 매번 꼈다 뺐다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원하지는 않으시지만 아주 고령층에서 잇몸뼈가 너무 약해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없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이제 대안이 되기도 하죠. 그렇죠. 트릴리는 결국에는 이동식 가철식 보철이기 때문에 그 처음에는 잘 맞다가 하더라도 들썩이고 잇몸이 바뀌면서 결국에는 잇몸을 누르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맞지 않고 나중에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가철성을 반고정성으로 좀 진화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진을 보면은 저희 하이브리드 덴처 모양을 보였는데 이거는 AI가 제가 설명하니까 잘 구현해서 그림을 그려줬는데요. 이것도 사실 보면 반고정성이죠. 네. 예, 지대치에 그 임플란트를 몇 개를 심어서 뺐다 꼈다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방식이라든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다양한 고정성의 방식이 많이 도입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틀니, 임플란트, 브릿지 뭐 다 공부했습니다만 근데 나한테 맞는 건 어떤 기준으로 고르는 게 좋을까요, 원장님? 네. 이제 요거는 환자분의 그 여러 가지 형편과 잇몸뼈의 상태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하셔야 되는데 본인이 직접 결정하시기는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근처 동네 치과 원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되는데 요 내용을 좀 정리해서 네네. 부원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사실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뭐 시험 보려고 하는 내용은 아닌데요. 여기서 저는 주목하고 싶은 게 뭐 가성비도 있고요. 시간을 좀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결정한 결정이 굉장히 오래 가죠. 임플란트는 반영구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10년에서 20년, 또 브릿지는 관리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7년에서 10년, 틀니는 5년에서 8년 정도의 기간 정도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이거 너무 조금 쓰는 거 아니야?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은 영구적이지 않다곤 하지만 굉장히 치과 치료는 기본적으로 장기간의 저작력을 회복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한 번 선택, 비가역적인 선택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선택을 잘 하시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제가 이렇게 이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는데 좀 딱딱하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원장님 이제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네.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감을 잡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론은 좀 이제 확인했으니까 실전을 통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 임플란트를 1순위 옵션으로 고려하면 좋을까요? 제가 그것을 정리해 봤습니다. 예. 여기서 슬라이드를 한번 볼까요? 임플란트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케이스 이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브릿지보다 임플란트가 유리합니다. 첫 번째로는 치아 하나가 빠졌을 때입니다. 치아 하나 빠졌어요. 그렇죠. 치아가 하나가 빠졌는데 인접 치아가 상당히 상태가 좋아요. 그럼 인접 치아를 깎거나 그것을 위해서 브릿지를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 저장력 워낙 좋지 않습니까? 30대에서 60대, 저는 70대, 80대도 마찬가지인데 튼튼한 저장력이 있는 분들은 임플란트가 가장 제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분들처럼 이렇게 물고 뜯고 그렇죠. 당기고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강한 저장력이 필요하니까 틀니 갖고는 조금 아쉬움이 있죠. 맞습니다. 이 틀니를 쓰셨는데 씹는 맛을 못 느껴서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틀니에서 브릿지가 아니죠. 틀니에서 고정성, 임플란트로 전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임플란트가 훨씬 유리하겠죠. 자, 자세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분 앞서 말씀드렸죠. 앞니가 빠진 채 내원하신 30대 남성분인데 사연이 있었습니다. 길에서 넘어졌어요. 얼굴 앞면 외상도 입었는데
거기 응급실에서는 치과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다음 치과 가서 치료를 받으시라고 해서 일주일 뒤에 오셨어요. 네. 이런 부분 완전 원장님 만약에 브릿지를 한다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저 치아 상태에서 브릿지를 한다 그러면 바로 그 빠진 치아의 양쪽 옆에 치아를 깎아야 되니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치과 진료에 있어서 가장 원칙은 환자한테 해를 끼치지 않아야 되는데 침습적인 진료가 될 수 있겠죠. 이럴 때는 첫 1순위는 브릿지가 아니라 임플란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분이 인테한 임플란트를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과 우리 원장님과 같이 한번 모의 수술을 해보는 기분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임플란트 한다고 생각할 때 그 빠진 자리만 분석하시는 게 아니라요. 인접치 바로 옆에 치아까지도 같이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잇몸뼈가 어떤지 또 빠진 자리에서는 내가 어떤 방향으로 임플란트를 심는지. 그래서 저는 이것을 3D 식립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명명을 하고 싶은데 임플란트 전후로 한번 CT 분석을 해서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가 심겨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네. 여기 사진이 잘렸지만 아주 잘 나왔는데요. 네. 와, 정말 만족스럽게 빠진지 모르겠는데요. 임플란트라는 네. 게 사실 중간중간에 체크 포인트가 있어서 노력 쌓기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분 굉장히 만족하셨고요. 네. 심는 날 바로 임시 치아까지 원장님 만들어 주셨죠? 맞아요. 네. 임시 치아를 제가 했던 기억이 나는 게 안쪽에다가 제가 이제 교정과 의사니까 교정용 철사를 이용해서 인공 치아를 매달아서 티 안 나게 제가 처리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포 애프터 한번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빠졌던 치아가 회복이 돼서 이제 아래의 모습처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렇죠. 남자분이고 네. 굉장히 스마일 라인이 굉장히 예쁘게 네.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냥 마지막 끝난 사진만 보면 이분이 앞니가 빠졌던 분이라는 상상을 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상당히 브릿지가 아니라 임플란트, 저의 경우에는 이분이 브릿지를 하지 않은 선택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잘한 선택이다. 네, 환자분도 굉장히 만족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브릿지를 고려할 때 임플란트보다 브릿지가 유리한 케이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브릿지의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수술이 어려운 환자가 있습니다. 그 골다공증 약을 맞아요. 오랫동안 복용하신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당뇨가 조절되지 않은 경우에 수술 후 감염이 우려되시는 분들은 수술을 피하는 방법으로 브릿지가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양쪽에 치아에 크라운이 있을 때는 굳이 어려운 수술을 하지 않고 연결을 해서 브릿지 치료로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것도 좋겠고요. 또 하방에 골이 좋지 않아요. 이럴 때 굳이 뼈 이식을 해서 오래 기다리지 않고 브릿지로 해결하게 되는 케이스들도 상당히 의외로 많습니다. 네. 사례를 한번. 맞아요. 사례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네. 자, 이분은 앞서 말씀드렸죠. 원장님 어디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분의 경우에는 저 앞니 뿌리가 길게 노출된 치아가 굉장히 많이 흔들려서 저 치아는 뭐 누가 봐도 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 해당되는 부위에 임플란트를 심기에 잇몸뼈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 앞니들이 배열도 좀 안 좋고 또 치아 개수도 안 맞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는데 앞니들의 충치 치료를 병행하면서 임플란트는 고려하지 않고 앞니들의 심미적인 상태를 먼저 개선하기 위해서 다수의 브릿지 치료를 진행했던 사례입니다. 사실 환자분은 하나만 흔들려서 오셨는데 사실 하나만 흔들리는 건 아니고요. 맞아요. 다수의 치아가 동시에 착시 흔들렸죠. 현상입니다. 하나가 가장 많이 흔들렸고요. 나머지 치아들은 치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특별히 살리려는 소명을 가지고 열심히 치료에 전념했던 것 같아요. 결과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결과 그렇죠.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한 개 치아만 발치한 후에 이렇게 얘 되게 예쁘게 나왔는데요. 네. 그래서 이분은 잇몸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저 오른쪽 앞니 쪽 위쪽에 잇몸 핑크 그렇죠. 보철물을 올려서 잇몸의 형태를 저희가 같이 부여해 드린 거예요. 부여해 드렸죠. 색상하고 형태를. 임시 보철물을 좀 오래 평가 기간을 거쳤고 이게 네. 여러분 지르코니아 고정성 보철 이 얘기가 바로 브릿지입니다. 브릿지에 네. 다양한 재료가 있는데 저렇게 심미적으로 아름답게 나올 수 있다. 네. 환자분 활짝 웃으시는데 굉장히 자신감이 다시 생기신 모습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이제 뭐랄까 좀 기대가 많으셨나 봐요. 근데 이 기대를 보고 다양한 여러 치과에 방문하셨다가 다 임플란트 얘기만 듣고 어떻게 저희 치과를 이제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너무 만족해하시고 자기는 이제 하고 싶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어금니들까지 어금니들까지 그렇죠. 임플란트 치료를 연결하게 된 또 그런 스토리가 있었죠. 예, 환자분들의 아. 니즈를 먼저 충족시키니까 보시면은 처음에 이렇게 거의 많이 흔들려서 오신 분인데요. 아름답게 브릿지가 완성되었고 어금니는 임플란트를 이제 심으셨습니다. 네. 굉장히 용기 있는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뭔가 변화가 오니까 자기도 네. 이제 확 만족하게 되고 나머지 치아들에 대한 소중함도 또 느끼면서 다른 치아들 상실을 막겠다라는 그런 동기부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 치과 의사도 사실 초진 사진만 보면은 정말 너무 힘들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렇게 잘된 치료를 보니까 저도 용기가 나고 동기가 부여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번 사례는 원장님께 특별히 또 신경 많이 쓰신 사례예요. 네. 다음 사례는 네. 이게 이제 교정 치료와 임플란트 치료를 병행한 그런 사례인데요. 이 환자분은 지금 이제 위에 보이는 치아 배열 모습인데 앞니가 고르지 못하고 치아 사이들이 벌어져 있고 왼쪽 첫 번째 큰 어금니, 왼쪽에 있는 두 번째 작은 그렇죠. 어금니가 네. 결손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오셨던 분입니다. 근데 저 상태에서 치아 상실이 됐다고 임플란트나 브릿지를 먼저 하게 되면 교정 치료 진행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분은 좀 이따가 다음 한번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앞니가 완전히 거꾸로 물리는 분이셨거든요. 그렇죠. 이걸 반대교합이라고 이걸 하죠. 이제 우리가 전치부 반대교합이라고 하는데요. 앞니가 저렇게 반대로 물리는 거를 우리가 교정 치료를 통해서 아래 보여지는 사진처럼 정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만들어 드렸고 공간을 재분배해서 우리가 임플란트 하나만 심을 수 있도록 저희가 치료를 정리해 드렸던 그런 사례입니다. 공간 계산을 굉장히 잘하신 것 같은데요. 한번 네. 보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처음에는 공간이 굉장히 분산되었는데 공간 재분배를 하셨고, 네, 제가 공간을 한쪽으로 몰았죠. 네, 저는 수술과 보철을 했는데 굉장히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 흐르듯이 그냥 잘 진행되었고 환자분도 굉장히 편하게 네. 치료를 잘 받으셨던 케이스입니다. 비포 애프터 사진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비포 애프터 사진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네, 단순히 교정과 임플란트만 했을 뿐인데, 네, 이렇게 됐습니다. 네, 네. 이분의 앞니 웃을 때 스마일 그 라인이나 네. 모습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같은 개선된 사람만. 거 그렇죠. 같은 사람이죠, 그렇죠? 네. 네. 이분 훨씬 더 동안으로 바뀌셨고 치아 형태도 더 예뻐진 것 같아요. 자신감이 늘어서 네.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본인이 아주 만족해했던 감사하다는 인사를 제가 여러 번 받았던 네. 그런 사례라고 기억이 되네요. 이렇게 감동적인 순간들이 굉장히 많은데 흥미진진합니다. 네. 심화 학습을 좀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조금 더 본격적으로 더 들어가서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예, 한번 한 걸음 더 한 들어가겠습니다. 걸음 더. 네. 예. 이제 앞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무기들을 이제 치과에서 제공해 줄 수 있다. 근데 부분 틀니를 쓰신 분인데 이제 고정식으로 변환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오신 분이에요. 시어머니는 아니고요.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오신 분입니다. 친정 어머니 모시고 왔죠. 그렇죠. 시어머니는 안 힘들죠. 모시고 오죠. 조금 힘들죠. 시어머니는 안 네. 모시고 오고 네. 자기 엄마는 자기가 데려가는. 사연이 있습니다. 평생 틀니를 쓰신 저희 어머니 아마 30년 정도 쓰셨다고 하는데 이제는 틀니를 버리게 하고 싶고 고정식으로 바꿔드리고 싶어요 하고 오셨어요. 잘 보시면 틀니가 잘 껴있는 걸 보는데 아무래도 탈착식이니까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네.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본 사진인데 역시 아래 치아는 다 있는데 위에는 없죠. 맞아요. 네. 아래에는 임플란트들이 심어져 있는데 위에는 임플란트를 안 하시고 부분 틀니를 하셨습니다. 계신 거네요. 힘의 궁합이 맞지 않습니다. 아래는 굉장히 힘이 강해졌는데요. 오히려 힘이 저장력이 약한 틀니는 저장력이 한 5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게 압박을 받다 보니까 잇몸뼈는 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원장님, 근데 네. 이분이 아래쪽에 임플란트를 심을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치과 진료에 대한 이해도 있고 또 형편도 그렇죠. 임플란트를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셨을 텐데 왜 위쪽에는 임플란트를 안 하고 부분 틀니를 했을까요? 아마도 그게 그 당시에 임플란트 기술 아무리 보편화되지는 않았을 텐데요. 상악 같은 경우에는 상악동이라고 있어서 네. 뼈가 없는 공기주머니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CT 분석을 했는데 잘 보세요. 보시면 하얀 게 뼈고 까만 건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면 저분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를 심고 싶어도 심을 수 있는 잇몸뼈가 부족하다는 얘기네요. 한참 부족하죠. 임플란트가 보통 8mm, 9mm, 10mm, 짧은 거는 5, 6mm지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mm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저렇게 종이장처럼 얇은 데다가 임플란트 심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저희가 소위 치과에서 말하는 상악동 거상술을 해서요.
상악동 막을 들어 올리고 측방으로 뼈 이식을 하고 그다음에 임플란트를 심고 나오는 과정을 합니다. 그렇게 몇 개월만 기다리면은 단단한 뼈가 돼 있습니다. 네. 네, 와, 이렇게 해서 신기한데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환자분 치료된 사진 한번 볼까요? 와우. 네, 이렇게 틀니를 이제는 고정성으로 완료가 된 사진입니다. 그럼 저 친정 엄마는 이제 틀니를 이렇게 탁 던져 그렇죠. 버리셨겠네요. 그렇죠. 틀니를 버리게 해드렸다는 그런 보람이 있었고요.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과 진료가 많이 이제 개선이 되었고 또는 보험도 많이 좋아져서 건강보험 임플란트를 사용하셨습니다. 건강보험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또 혹시나 제가 안내를 드리면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2개까지 그렇죠.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의료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졌던 케이스가 네. 저도 정말 뿌듯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상악의 보철물, 임시 틀니를 버리게 해드렸다는 그런 기쁨이 있었는데 하악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하악의 경우의 케이스도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악의 틀니인데 너무 아프셔서 오셨습니다. 아래 앞니도 조금씩 흔들리고 있고요. 보통 하악의 틀니 오래 쓰시는 분들은 이공까지도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서 압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프죠. 그렇죠. 임플란트가 불가능하셔서 오신 분인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이런 같은 경우는 정말 쉽지 않은데요. 틀니를 다시 해도 불편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틀니 다시 하면 그 적응하시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그 잇몸 안쪽에서 잇몸뼈가 자꾸 없어지니까 연조직 자극이 생겨서 힘들어하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틀니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너무 많이 보이는 케이스였습니다. CT를 분석하면은 이 빨간 선이 신경관인데 심을 수 있는 뼈가 상당히 제한적이죠. 이런 경우에는 요즘에는 심을 수 있는 앞부분에다가 앞니의 치아에 그 뼈를 이용해서 5개에서 6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심으면은 오론 X 고정성 보철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은 오론 5가 되겠죠. 5개를 심었기 때문에. 4개만 심고 할 수도 있고. 오론 4도 가능합니다. 네. 예, 위에 저장력이 크지 않다면은 그렇게 하면 이건 뺐다 꼈다 하는 틀니가 아니고요. 고정식이기 때문에 이분이야말로 저속 노화를 실천하고 있는 분이니까. 그러네요, 진짜. 예, 단단한 음식 잘 드시고 굉장히 또 살도 붙드시고 건강하게 저 정도만 돼도 진짜 드시고 싶은 거 마음껏 드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 많습니다. 예, 제가 정말로 죽기 전에 튼튼하게 치아를 씻고 싶다 이러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네. 오늘 아주 흥미로운 사례들을 많이 살펴봐서 너무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테이크홈 메시지 한번 주시죠. 네. 우리가 이제 노화는 누구도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노화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그렇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노화는 선택이다. 네. 근데 그러면 어떻게 선택할 거냐? 우리 회복력 있는 노화, 저속 노화를 위해서 적절한 무기를 내 치아를 위한 적절한 무기와 전략을 꺼내드는 것. 그게 오늘 저희가 한 강의의 주제라고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잘 정리해 주셨는데 정말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가 이렇게 또 재밌게 정리되니까 또 저도 굉장히 도움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환자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처음에 저희 병원 오셨을 때 이런 표정으로 오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렇게 다 치과 오시면 여러 가지 컨선이 가득하죠. 이거 아프지 않을까? 내 치아 조금 흔들리는 거 이거 뽑자고 하지 않을까? 또 비용은 얼마나 나올까? 이런 많은 고민을 가지고 어떤 치료를 해야 될지 또 어떤 치과를 가야 될지 정말 결정 장애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고민의 결정을 고민을 거쳐서 저희 치과에 오셨는데 어떤 선택을 하셨죠? 네. 결정 장애에서 결정 잘의 선택을 하셨네요. 네. 실제 환자분 사진입니다. 네, 다 저희가 직접 치료한 사례들이고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례가 있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되는 이 노화 과정을 조금이나마 속도를 줄이고 회복력을 다시 돌이킬 수 있다면 참 그래도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회복 탄력성의 시대에 저희가 저속 노화의 개념으로 치과를 좀 접근해 봤는데요. 결정 잘의 선택 분명히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 시청자분들 또 가족분들 지인분들 좋은 선택을 하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치과도 많이 발전하고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정기적으로 건강한 치과 생활 잘 누리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 다 끝이 아니죠? 네, 이제는 실시간 Q&A로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진솔하게 그렇죠. 솔직하게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Q&A 소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들어온 질문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쌍쌍바 누가바님이시네요. 네, 쌍쌍바 누가바님, 스케일링 하는데 이빨 건강에 좋다 해서 꾸준히 1년에 2번씩 스케일링을 받으러 가는데요. 단순히 스케일링만 잘 받아도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나요? 네. 단순히 스케일링만 잘 받아도 치아 건강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스케일링만 갖고는 물론 안 되겠지만 스케일링을 안 받는 것보다는 훨씬 도움이 되니까 저는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1년에 한 2번 정도는 스케일링 받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스케일링 2번 정도 받으시는 분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그렇죠.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스케일링 2번 정도 받으시는 분들은 치과에 제가 보면 와서 보시면요. 특별히 뭐 할 게 없어요. 그리고 그 6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 쌓이는 치석 같은 것들도 대부분 정리가 되고 또 스케일링만 받으러 오시는 게 아니라 스케일링 받으러 오시면 저희가 잔소리를 하거든요. 뭐 이런 거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거 치료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양치해라. 저희가 교육해드리고 잔소리 하니까 스케일링만 잘 받으셔도 여러분들의 치아 건강, 잇몸 건강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정말 2번씩 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정말 잘 지키시는 구강 위생을 잘 지키시는 분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쌍쌍바 누가바님은 2번씩 앞으로 계속 가시는 겁니다. 네. 약속. 자, 그다음 질문 한이님 질문인데요. 레진 치료를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얼마 전에 치실을 하다가 뻑뻑하게 걸려 힘을 빼내니 뭔가 노랗고 끈적한 제 생각으로는 레진처럼 보이는 게 치실에 걸려 나왔더라고요. 병원에 다시 가야 될까요? 레진 치료를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치실하다가 해당되는 부위에서 뭔가 빠져나왔다는 거잖아요. 그게 뭔지는 모르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치과 한번 방문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렇죠. 네. 레진이 아니라 만약에 인레이라고 했다면은 그 인레이 접착제가 묻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있기 때문에 그 치과에서 이제 뭐 음식물 찌꺼기일 수도 있고 네. 치석일 수도 있고 레진 뭐 잔여물일 수도 있고요. 네. 뭐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문하셔가지고 검사 받으시는 거죠. 이건 뭐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검사 그래. 받으셔서 아무것도 아닐 가능성도 있고 뭐가 나왔다 그러면 해당되는 치과에서 치료하시는 원장님이 보고 뭐 적절한 처치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치과에서는 말로 이렇게 교육하고 설명하고 보여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 치과는 많이 디지털화돼 있고 바로 사진 찍어서 보여드리기 때문에 네. 특별히 의심해야 걱정하실 없어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편하게 방문하시면 되고요. 네. 네. 그다음에 앞서 위에 아까 설명을 좀 더 들어갈까요? 좋아요 눌렀어요님. 네. 네. 좋아요 눌렀어요님. 음. 오늘 강의 매우 실용적이었습니다. 62세 남성인데요. 당뇨가 있어서 틀니를 추천받았습니다. 요즘 당뇨 환자도 임플란트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실제 성공률은 어떤가요? 자, 중요한 질문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가 있기 때문에 당뇨 때문에 임플란트를 못 한다는 건 아니고요. 당뇨가 리스크 팩터인 건 맞습니다. 위험 인자인 건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뇨 환자라면은 수술을 크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좀 더 미니멀하게 아주 최소 수술로서 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뇨 수치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당화 혈색소 병원에 가면은 꼭 정기적으로 검진하셔서 당화 혈색소가 줄어드는지 그것들을 잘 보셔야 되고요. 당뇨 같은 경우는 합병증이 네. 좀 위험하잖아요. 근데 술 후 감염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할 때 너무 피를 많이 보는 관열적 수술은 좀 지양하는 방법. 또 좋은 치과 의사 선생님이 많으니까 또 친절하게 잘 상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질문하신 분은 네. 임플란트 이제 당뇨 환자분이신가 봐요. 네. 아니면 가족분의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실제로 임플란트를 했을 때 성공률에 대한 질문을 하신 건데 그 당뇨가 잘 조절된다 그러면 성공률이 뭐 그렇게 차이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당뇨 조절되면은 당뇨가 첫 번째 골 유착이 잘 돼 있으면은 그것으로서 성공률이 크게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감염을 잘 예방해서 골 유착만 성공시키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유지 관리를 잘 해주시는 거죠. 오히려 당뇨가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진행하시는 분들이 실패 확률도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또 다음 질문 한번 보시죠. 자, 65세 남성입니다. 틀니를 쓰고 있는데 힘이 약해지고 음식물이 자주 낍니다. 틀니를 쓰고 있는데 이제 좀 이게 불편하시다는 거죠. 부분 임플란트로 개선이 가능한지 아니면 전체 교체를 고려해야 할까요? 틀니 종류가 좀 궁금한데요. 전체 틀니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부분 임플란트,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몇 개를 심고 부분 틀니로 개선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에 이분이 틀니 자체가 정말 만족하지 못한다면은 전체 틀니에서 부분 틀니로 오는 것도 그렇게 크게 만족감이 못 느끼시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분의 경우에는 이제 이 틀니가 전체냐 부분이냐가 이제 사실은 조금 또 고려해야 될 상황이고요. 또 잇몸뼈 상태에 따라서 이걸 부분 임플란트로 하셔야 될지 아니면 전체 수복을 하는 임플란트를 하셔야 될지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정확한 그 사진을 좀 그 파노라마를 나중에 좀 찍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좀 그렇게 더 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성배님이시네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지금 신경치료 중인데요. 기초수급자입니다. 크라운 하는데 어떤 게 저한테 맞는지 가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나이는 57세입니다. 오른쪽 위에 치아 첫 번째 어금니 쪽 신경치료 중입니다. 한 번 치료받고 내일 2번 치료받으러 갑니다. 신경이 죽었고 염증이 조금 있다고 하네요. 지금은 안 아파요. 크라운 가격이 부담스럽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신경 치료를 하면서 걱정이 있어요. 아프지 않을까? 비싸지 않을까? 이런 걱정인데요. 이런 걱정들 이해하시죠? 아, 그럼요. 크라운도 종류가 되게 많으니까 비용 네. 부담이 되실 수 있는데 크라운 종류 중에서 조금 비용이 덜 부담스러운 크라운들이 있거든요. 비귀금속 크라운이 있습니다. 그렇죠. 금 함량이 아예 없거나 금 함량이 있어도 좀 금이 굉장히 작게 들어간 것들로 크라운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시면은 이제 근처 치과 방문하셔가지고 담당 치과 의사분하고 상의하셔서 경제적으로 형편에 맞는 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주도 푸른밤님입니다. 2년 전에 좌상 안쪽 4개 뼈 이식 후 임플란트 한 후 아프거나 말하는 것에 크게 문제가 없으나 씹을 때 움직임이 둔한 듯하고 어금니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 치과 다녀도 이상이 없다고 하며 힘이 들어가니 보톡스 권해서 2번 맞았으나 효과는 없었습니다. 현재 신경과 약 복용하니 움직이니 약간 편하고 힘은 덜 들어가나 복용할 때 뿐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임플란트 한 후 아프거나 말하는 건 크게 문제가 없었으니까 임플란트는 치료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뭔지 씹을 때 힘이 많이 들어간다. 아마 교합의 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네.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임플란트하고 이상 증세가 있다고 판단되시는 분들 중에 선후 관계와 인과 관계가 헷갈리시는 분이 조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자세하게 한 군데만 가지 마시고 여러 군데 가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러 치과에 이분이 다니셨는데 이제 그렇죠. 이상이 없다는 네.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네. 보톡스를 맞으셨나 봐요. 근데 그때뿐인 것 같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도 이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좀 어렵지만 아무래도 한쪽에만 과도하게 힘이 들어간다는 그럴 거는 수도 있겠습니다. 그쪽에 뭔가 높이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보철물의 형태적인 문제가 아닐까라는 좀 추측이 먼저 갑니다. 그게 전체적인 답은 아닐 수도 있지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교합력이 과도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특징이 있거든요. 네. 반대 자연치가 많이 마모가 됐다든지 음. 여러 가지 스플린트 장치를 이용한 치료도 있고 하니까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젤리 먹다 말했죠님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치아나 잇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평소에 꼭 챙겨야 할 습관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네, 요거는 제가 아주 많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내 치아와 잇몸에 대한 좀 인식을 전환하셔야 돼요. 이게 좀 소중하구나. 그리고 내 치아와 잇몸과 앞으로 한평생 같이 잘 늙어가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바꿔주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먼저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치아와 잇몸을 관리하는 거는 잘 닦는 겁니다. 양치를 잘하는 건데요. 이 양치를 잘한다는 거는 물리적으로 식사 후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들을 잘 제거하는 겁니다. 이 음식물 찌꺼기들을 우리 잇몸 속에 있는 충치균과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들이 그 에너지원, 먹이로 삼아가지고 거기서 자꾸 얘네들이 뭔가 활동을 하면서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충치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사 후에 자기 전에 꼭 양치를 잘 하시는 것들을 유념하시고 이 교육이 잘 안 됐다 그러면 이 교육하는 영상이나 또 이런 것 자료들도 찾아보시고 이걸 습관화할 수 있도록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는 식생활 습관도 개선하셔야 됩니다. 치아와 잇몸에 좀 안 좋은 음식들 피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달거나 아니면
질기거나 끈적거리는 음식들, 잘 제거가 되지 않는 음식들 이런 것들을 먹는 걸 조금 피하시고 이런 걸 어쩔 수 없이 드시게 되면 빨리 양치를 하고 깨끗하게 청소하는 이런 습관을 잘 가지셔야지 치아와 잇몸을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버티고 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면 좋고 이거 관련돼서는 이제 저를 검색하시면 제 유튜브 채널에 아주 많은 제가 자세한 영상을 남겨놨으니까 보시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들어왔는데 전동 칫솔 사용하시는데 치실 귀찮아서 안 사용해요. 그래도 상관없을까요? 전동 칫솔 사용하시는 건 좋고요. 치실은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사용하는데요. 매번 사용하실 필요는 없고 주무시기 전에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아마 특별히 문제 없이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정말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소소한 나날드림입니다. 임플란트 수술한 뒤에 전자담배 피워도 될까요? 하루에 한 갑 이상 피우고 있는데 금연은 못할 것 같아요. 전자담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조스틱이나 비타민 담배 같은 것도 펴도 되나? 이분은 담배를 끊을 의지가 아직 없으신 것 같은데요. 1차 수술을 일주일 정도 받았는데 1차 수술 후에 1년 일반 연초 담배나 전자담배는 안 좋다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금연 보조 스틱, 비타민 담배 피면 안 되나요? 어떤 이름이든지 담배는 담배거든요. 1차 수술한 경우에는 잇몸을 열고 닫았기 때문에 반드시 담배에 유해한 성분들이 들어가고 잇몸에 연조직에 아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연조직에 아물면 뼛속에서 그 다음에 아무는 단계인데요. 담배가 상당히 오래 남아있을 수가 있고 담배 피시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저는 재밌는 게 수술날 아침에 담배를 하나 딱 피고 수술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렸나 싶은데 그분은 그러면 제가 좀 많이 잔소리를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임플란트 하시고 나서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나서 한 2주 정도는 좀 금연하시라고 최소한 말씀을 그 이상이 하면 좋죠. 그렇죠. 한 달 하시면 좋은데 최소한 2주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2주 동안 그 연조직에 치유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치유가 되고 나면 이제 그다음 피시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는데 안 하시면 최고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기간 동안 담배를 계속 피시면은 어쨌든 간에 임플란트 성공률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좋고 말 나온 김에 좀 끊으시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구치부 붕괴되신 분도 제가 한마디 했는데 그날 바로 끊으셔서 평생 피우셨는 담배를 정말 보람이 있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질문 해볼까요? 나이가 포니님이네요. 나이가 먹을수록 잇몸이 내려앉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관리해야 본인 치아로 나이 들어서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요거 제가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죠. 잇몸 관리 잘 해야 되고 양치 잘해야 되고 치아와 잇몸에 안 좋은 음식들 피하셔야 된다. 그리고 치과 방문하시는 거를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1년에 한 2번 정도 치과에 방문하셔가지고 스케일링 받고 정기 점검 받는 것만 잘하시면 치과 문제로 크게 고생하실 일 없습니다. 그렇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 치과 사용법 굉장히 잘 알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 치과에 오셔가지고 고생을 하시고 막 몽창이를 뽑거나 다수의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를 많이 심는 분들은 제가 보면 한 15년, 20년간 치과 안 오시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치과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다니시면 그 정도 상태까지 악화되도록 치과 의사나 우리 치과 의료진들이 방치하지 않도록 도와드리니까 그렇게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몰라님이 또 질문 주셨는데요. 네. 몰라님 거 먼저 하고 한번 해볼게요. 바다보다 산이 좋아하니 먼저 하고 몰라님 거 하겠습니다. 네. 유익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어금니 사이가 비어 있고 양옆은 이미 치아를 깎아놓은 상태인데 의사 선생님이 4개를 브릿지로 연결하자고 하셨어요. 임플란트를 고려 중이셨는데 제 경우 브릿지도 괜찮을까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임플란트냐 브릿지냐 결정할 때 초기 결정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을 잘 분석을 해야 되는데 아마도 임플란트의 선택지가 없었던 건 아니었지 않았을까. 이 부분은 비어 있는 곳에서는 임플란트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브릿지를 할 수 있다. 아마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선택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마도 브릿지 연결을 이미 하자고 했고 이미 치아는 깎아놨고 이런 경우에는 글쎄요. 그 장기적인 예우로 봐서는 뭐 브릿지도 좋습니다. 단지 그냥 3개만 하는 것보다는 4개를 연결했을 때 아마 잇몸이 나쁘기 때문에 4개 정도 연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만약에 싱글 임플란트를 하나를 심었다
나머지 치아가 이미 깎여져 있기 때문에 거기는 또 나름대로 크라운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환자의 그 상태를 지금 사진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좀 이미 안타깝네요. 깎았다면 네네. 이미 깎았다면 뭐 브릿지로 가시는 것도 또 방법이 되겠다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네, 몰란. 네. 몰라님. 네. 지금 2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양치 습관을 어떻게 길러줘야 할지 치과는 몇 번씩 방문하는 게 좋을까요? 남편이 충치가 많아 유전적인 부분이 신경 쓰입니다. 아, 이 두 살. 몰라님은 정말 네, 대단하신 정말 네. 박수 쳐드려야 됩니다. 네, 이런 분은. 박수 박수. 네. 네. 벌써부터 2살 아이를 위해서 올바른 양치 습관을 형성시켜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부모님이 정말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양치 습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 때에도 먹고 나면 그 뭐 이를 닦을 수 있도록, 물론 아기가 닦기가 힘드니까 부모님이 닦아주시는데 그 과정을 어른처럼 너무 막 꼼꼼하게 완벽하게 닦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닦는 과정이 유쾌하게끔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치과는 아이도 마찬가지로 뭐 빠르면 뭐 많으면 6개월에 한 번씩 아니면 1년에 한 번 정도씩 방문하셔서 충치 검진 받으시면 충분하겠다 생각됩니다. 2살 아이니까 아직까지는 치아가 거의 이제 전이가 조금씩 나오기 그렇죠. 전이가 시작할 이제 텐데요. 조금씩 나오고 있는 네. 상태죠. 야, 이런 관심이 굉장히 좀 감동적이긴 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생각할 수 있는 게 충치는 충치균에 의해서 촉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음식물을 잘 닦지 않았을 때도 생기지만 사실은 충치균이 있거든요. 그 충치균이 이제 성인에게서 우리가 이제 성인 예전에 어르신들이 치아를 아이들에게 입을 넣었다가 다시 넣어주는 뜨거운 밥을 그렇게 전달해 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결국엔 충치균이 옮겨져서 그것 때문에 충치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결국에는 좀 그 기계적인 세척도 중요하고요. 또 전체적으로 위생 관리 잘 해주시면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를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우리가 저속노화를 위한 치과 전략인가에 대해서 좀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구자철 원장님과 제가 이렇게 좀 사례들도 좀 정리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되게 저희도 한번 나름대로 그렇죠. 정리할 수 있었던 굉장히 의미 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굉장히 또 이렇게 많은 질문들과 관심들을 가지고 네. 계신 것 같아서 네. 사실 좀 놀라기도 했고 네. 또 되게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치아 상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 오늘 좀 되게 희망적이고 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강철 멘탈은 부서지는 멘탈이 아니라 스프링 멘탈이 강철 멘탈이다. 그러니까 네.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치아가 부러졌던 아니면 빠졌던 이것을 방치하는 것이 더 문제겠죠. 선택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치과, 좋은 원장님 잘 만나시기를 또 바라고 슬기로운 치과 생활 또 저속노화가 진짜 치과랑 연결된다. 네. 이런 생각도 맞아요. 해보겠습니다. 네. 정말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 일요일인데요. 네.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에도 또 밖에 나가지 않으시고 저희 영상을 또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시청자분들하고 아주 좋은 소통과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신 우리 네. 비욘디 채널에도 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감사합니다. 하루 되세요.